영화 스포는 귀를 닫아야 하지만 주식 스포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일장 놓치면 안 될 핵심주를 알아보는 주식 스포일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만에 2600선을 어제 돌파했는데 오늘의 혹한의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좀 산타가 왔다는 기대감에 설렜었는데 이렇게 힘없이 빠지는 걸 보니까 역시 산타 랠리는 기대하면 안 되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자, 곽 대표님 내일장은 좀 어떨까요? 미국의 산타 랠리가 옴에 따라서 전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2600선 이상 좀 지켜지지 않을까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월까지 코스피 상승에 이어서 코스닥도 875 이상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이 종가에 급락이 나왔고 오늘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조금 느낌이 좀 좋지는 않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시장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온디바이스 AI라든가 그리고 CXL 그 밖에 개별 종목 쪽으로 접근하시고 비중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현재로서는 오늘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곽 대표님의 전망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식 스포일러를 시작해 봐야 되겠죠. 자, 내일 과연 어떤 섹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까요? 자, 두 분이 스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심사숙고해서 준비하신 내일장 핵심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요. 윤지은 대표의 토스 상장에 관한 이슈입니다. 자, 최근 토스가 상장 준비에 시동을 걸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윤 대표님, 이 토스 이슈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토스가 몸값이 기본으로 이제 8.5조 정도 되는데 이번에 투자 유치를 받게 되면서 9조 1천억 정도의 몸값을 좀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토스가 8조 9조를 이제 넘나드는 토스가 상장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됐었는데 최근에 시장에 먹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투자를 할 만한 재료들이 많이 없는데 재료 소멸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토스 관련주가 이번에 현재 시장에서는 운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좀 보여서 이번에 토스 관련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가장 눈여겨보는 탑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당연히 좀 테마주이기 때문에 먼저 봐야 될 것은 이제 1등주 그리고 2등주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장주로는 자회사가 토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월드가 현재 지금 어제 급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대장을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요. 지분율은 2%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빠르게 좀 튀어 올라주면서 강세를 좀 띄워줬었던 종목이 바로 한국전자 인증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대장주와 2등주를 잡아주고 있고 3등주와 4등주를 좀 같이 잡아주고 있는 종목이 이제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또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전반적으로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내 주요 증권사들에게 입찰 제안서를 좀 보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까지 좀 길지 않은 그리고 짧지 않은 또 시간들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관련주들 좀 같이 좀 재밌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장하면 참 역대급 새내기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토스 상장과 관련해서 주목할 종목들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목요일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주목할 핵심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바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곽 대표님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블랙핑크의 팬이다라고 밝히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블링크인가요? 네, 블링크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너무 좋죠. 아유, 뭐 너무 좋죠. 이번에 계약도 좀 되고 이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곽 대표님과 다르게 르세라핌을 좋아합니다. 르세라핌.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게 이브 푸시켓 푸른 수염의 아내라고 붐붐붐 네? 심장이 뛰는 거 있어요. 아재들의 심장을 쾅쾅 두드리는 게 있는데 자, 우리 곽 대표님의 심장을 두드리는 엔터테인먼트 왜 심장이 두근두근 뛰십니까? 네, 뭐 제가 심장이 왜 뛰나? 그래서 엔터주가 너무 좋은 게요. 이제 저는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터주에 대해서 관심, 아이돌이라든가 또
배우들이라든가 영화 전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엔터주의 성장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좀 봤을 때 엔터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하락 요인을 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하락 요인을 다시 끌어올릴 만한 상승 요인을 좀 파악하시면은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 요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문제가 좀 많았어요. 뭐 마약 리스크도 있었죠. 물론 뭐 가수는 무혐의로 나왔고 그죠? 배우 한 분이 또 이렇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마약 리스크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좋지 않았고요. 사실 뭐 상반기 지나면서 하반기 접어들면서 엔터주가 빠졌다고는 하지만은 2차 전지도 빠지고 다른 것도 함께 빠졌거든요. 이렇게 좀 빠졌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카카오발 SM엔터 시세 조정 의혹도 좀 나와서 외풍이 좀 시달렸죠. 그런 가운데에서 앨범 판매량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던 중국 팬들의 공동 규모가 감소하면서 실적 피크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는 주장창 빠진 거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10월에 K-팝의 중국 음악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절반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죠, 그죠? 다 빠져버린 거죠. 빠진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상승 요인을 봐야 되는데 2024년도에는 엔터주 당연히 기대가 되죠. 예, 금리도 내릴 것이고. 예,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뭐 중국 시장 좋고 일본 시장 좋은데 조금 더 큰 시장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음악 시장의 41%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앨범 판매로 진출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리밍 증가로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스트리밍은 92억 회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년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늘어난 거니까 스트리밍 증가와 이에 따른 실적과 현지 아이돌의 어떤 다시 재등장, 새롭게 등장 이런 부분들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터주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팝 사실 정말 너무 대단하잖아요. 내년도 참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엔터주에 대한 대표님의 탑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많이 있는데요. 다 좋아하는데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뽑고 뭐 제가 좋아하는 저 블랙핑크가 소속이 된 YG 엔터테인먼트를 역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의 활동 의지가 확인된 만큼 추후에 또 성장성이 또 예상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또 솔로 앨범도 나왔죠. 뭐 지수도 솔로 앨범이 나왔었고 뭐 또 다양하게 나왔는데 지금 지수 나오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의 컴백 이벤트가 이제 본격적인 주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아직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약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급등하고 난 뒤에 옆으로 주가가 저점과 고점의 중간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하나 톡 나와주면은 톡 터지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거기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엔터주들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신인 그룹의 재등장이 그죠? 안 되면은 좀 주가 상승 못해요. 그런데 넥스지라는 일본 신인 그룹이 요번에 기대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오리콘 차트에서 순위도 올라가고 스트리밍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데뷔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곧 데뷔가 될 것 같고요. 멤버 7명입니다. 7명의 인기가 좀 대단히 좋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라클이라는 한국 버전으로 해서 유튜브로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넥스지라는 새로운 어떤 아이돌의 등장에 따라서 주목을 받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곽 대표님의 종목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네. 예,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요. 네. 텔미. 뭔지 알 것 같네요. 텔미. 아유, 댄스가 저절로 나오신데요. 네. 제가 노래 못 부르는 게 들뜬난 것 같습니다. 예, 그 종목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예,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목요일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자, 우리 곽 대표님이
엔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곽 대표님보다 더 아이돌처럼 맞아요. 인물이 좋으신 우리 윤 대표님께서는 오늘 의상도 엔터주, 아이돌처럼 입으셨잖아요. 멋있잖아요. 윤 대표님께서는 엔터주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사실 뭐 연예인에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적인 측면들이 사실 메리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마약 관련주들을 많이 그동안 찾아보다 보니까 관련주로도 많이 엮여 있었어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좀 잘 풀어나가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주가 반영에도 괜찮게 반응을 하겠다. 그래서 저도 마침 또 준비를 하던 찰나에 또 곽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한 발짝 또 물러났던 그런 하루였는데 저도 앞으로 엔터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볼 만은 하다. 지금 주가적인 측면으로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두 분이 네. 통하셨네요. 예, 두 분이 통하셨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핵심 업황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언제나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소문난 명사수들의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